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키인 부동산입니다. 최근 기사 하나를 보고 경악을 했습니다. 청약통장 해지가 급증한 것이죠. 자, 오늘 영상은 많은 분들께 수억을 벌어들이는 영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주택자, 무주택자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부탁드리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이 1년 동안 무려 100만여 개가 해지가 됐다고 합니다. 2022년 4월에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2699만 명이었는데 올 4월달에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2600만 명이 됐다고 하네요. 정확하게 99만 개가 감소했습니다. 변경된 청약제도와 공급 정보를 안다면 진짜 경악할 일이에요. 아니, 청약통장이 더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왜 해지하지? 이런 궁금증이 폭증을 하는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청약시장의 수요를 결정하는 것은요,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과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 매력도입니다. 그래서 연도별 서울아파트 청약 경쟁률을 보잖아요. 집값 침체 시기에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이 없고 시세가 계속 떨어져서 분양가 매력도가 없어지는 시기에는 확실히 청약 경쟁률이 낮더라. 서울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1이 안 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청약 통장이 늘어난 시기는요, 주택시장 과열 시기입니다. 그래서 주택시장 과열 시기는 항상 이런 얘기가 나와요. 국민 2명 중 1명 보유 청약통장 갖고 있어봐야 소용없다. 청약통장 가입자 2550만 명 돌파, 경쟁률 치열의 무용론 팽배. 반면에 주택시장 침체 시기에는 해지가 크게 늘어난다는 거죠. 자, 근데 최근에 주택시장이 빠르게 회복세가 나타나는데 왜 청약통장 가입자가 늘지 않았을까요? 무려 10개월 연속 감소세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좀 이상하시죠? 올해 수도권 분양시장 트렌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투자자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더라. 그래서 경기도와 서울 지역에서 주요 지역의 청약에서 투자자 유입이 훨씬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행사들도요, 실수자보다는 투자자한테 포커스를 맞춰서 분양 전략을 세우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계약금 10% 중도금 이자 후불제를 채택하고 분양가를 최대한 높이고 있죠. 고분양가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것이 청약통장 감소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일부 단지에서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분양가가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자, 그럼 분양 한두 번 보다 보면은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이거 청약통장 유지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 결국 청약통장의 장점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청약을 통한 시세 차익 기대가 적어지고 반면에 예금금리는 굉장히 높잖아요. 와, 최근에 예금금리 봤더니 3.7%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도 되는 겁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복을 걷어찰 수 있구나. 지금 한 가정의 청약통장 수를 늘려야 하는 판인데 오히려 해지를 하더라. 여러분들, 지금은요,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가입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첫 번째,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 강남 상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비규제 지역으로 다 이제 전환이 됐죠. 비규제 지역으로 전환되면요, 청약제도에서 가장 크게 바뀌는 게 있습니다. 바로 추첨제 물량 증가죠. 85타입 이하는 추첨제 물량이 60%, 85타입 초과는 추첨제 물량이 100%입니다. 그래서 불과 1, 2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통장 커트라인 이런 것이 많이 남았는데 지금은 커트라인보다 경쟁률이 더 중요해졌어요. 왜? 추첨제 물량이 메인이 됐기 때문이죠. 최근 인기 분양 단지 당첨자한테 많이 보이는 특징, 바로 부부 동시 청약입니다. 둔촌주공 무순위 청약 또는 휘경자의 디센시아 같은 경우 청약 당첨자들 이야기 보면 부부가 같이 넣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확률을 높이는 것은요, 추첨제 당첨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부부 동시 청약은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죠. 아니, 분양가 상한제 단지는 재당첨 제한이 있는데 이번에 나오는 파주 운정자의 시그니처에 입주자 모집 공고 보면요, 당첨된 주택의 구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서 적용기간 당첨일로부터 1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재당첨 제한은요, 비규제 지역 민간 분양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당첨되고 나서 이제 투기과열지구나 강남 상구에 분양 넣을 때 문제가 되지만 일반적으로 다시 비규제 지역에 민간 분양을 넣는 건 해당이 안 되더라. 여기서 좀 더 확대를 하면요,
일반 공급에 부부가 동시에 처형이 넣어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둘 다 당첨되면 둘 다 당첨으로 인정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요, 3기 신도시가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자, 고양 창릉지구, 왕숙지구, 교산지구, 화성 진안지구, 의왕 군포 안산지구, 화성 광명 시흥지구, 부천 대장지구, 인천 계양지구 전부 다 비규제 지역이죠. 자, 게다가 이 비규제 지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가 강력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나오게 됩니다. 물량도 많고 비규제 지역이라서 추천된 물량도 많고 분양가 상한제까지 적용되네. 자, 이 분양가 상한제가 얼마나 강력한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운정자의 시그니처 입주자 모집 공고 떴죠. 전용 84제곱미터가 5억 2천에서 4천 정도에 책정이 됐습니다. 주변 시세는 6억 중반이에요. 자, 6억 중반인데 5억 2천에서 3천 정도에 잡혀 있더라. 그런데 얘가요, 주변 시세 갖고 이제 고점일 때 어디까지 갔었다? 9억대까지 올라갔었거든요. 9억대까지 올라갔던 지역에서 지금 5억 2천에서 3천 정도 공급을 하네. 주변 고점 시세 대비 40% 수준에서 공급하는 알짜 분양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를 잡기 위해서 하나라도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노력이 무엇이다? 청약 통장을 각각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청약 당첨 꿈도 못 꿨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1인 가구, 자녀 없는 신혼부부, 최근 주택을 처분한 유주택자, 그래서 전국이 대부분 규제 지역으로 묶였고 가점제가 중심으로 돌아가는 시장에서는 이 사람들은 당첨이 안 돼요. 자녀 없는 신혼부부도요, 과열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당첨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거든요. 근데 추첨제에선 똑같은 기회가 생기네. 그래서 이번에 휘경자의 디센시아 같은 경우는요, 1인 가구에서 당첨됐다는 후기 많이 봤어요. 와, 진짜 이게 꿈도 못 꿀 일이 현실이 되고 있더라.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앞으로 알짜 분양이 나올 때 이런 추첨제를 통해서 당첨 기회를 잡아야겠죠. 또한 내년부터 3기 신도시 분양이 시작됩니다. 이게 엄청난 기회거든요. 이미 토지 보상 마무리된 데 많이 있고요. 곧 올해 3분기에 동시에 착공되는 신도시들이 늘어날 겁니다. 물론 이거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기다리는 동안에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요. 부부가 각각 1순위 통장을 완벽하게 세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완벽하게 세팅을 해서 추첨제 내가 당첨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은 할 수 있는 노력, 그래서 당첨 확률을 높이려는 방법은 시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와중에서 해지를 한다면은 10년 만에 한 번 오는 이 신도시 기회를 날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 만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규제 지역으로 대부분 지정됐기 때문에 청약통장 가입 후 12개월이 지나면 1순위 청약통장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입주자 모집 공고 발표 이전에 예치금을 채우시면 돼요. 자, 이 12개월 1순위 청약통장 만드는 거 120만원 들죠. 몇 억짜리 청약을 넣었는데 그 정도 준비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솔직히 무주택자시고 지금 청약을 기다리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지금쯤은 세팅이 완벽하게 끝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부부 각각 1순위 청약통장 보유, 하루라도 빨리 세팅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유주택자, 이번에 집을 사셔서 내 집 마련에 보태기 위해서 청약통장 해지한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오케이, 그거 잘 하셨어요. 그러면은 그거 해지한 거 다시 가입을 하시라는 겁니다. 부부가 각각. 아니, 왜 나는 집이 생겼는데 청약통장을 가입하라고 하시나요? 앞으로 어떤 기회가 어디서 쏟아질지 알 수 없거든요. 특히 추첨제가 도입되면은요, 그래도 기회는 계속 남아있다는 겁니다. 내 집을 마련하신 분들 중 10명 중 8명은요 추가로 집을 사고 싶어요. 왜? 집값이 계속 오르게 되면은요 사람이 욕심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집을 더 사고 싶을 때 내가 다른 집을 살 돈이 있다 없다? 없다. 왜냐면은 내가 집 살 때 모든 자금이 다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아니, 내 집을 담보로 추가로 집 살 때 담보대출 받으면 안 돼? 그게 안 돼요. 생활안정자금은 주택 추가 구입이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분양을 받는 거예요. 유주택자가 분양을 받아서 주택수를 늘리는 게 가장 효과적인 자산 증식 수단이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올해 1월, 2월 멤버십, 이제 올해 1월달과 2월달, 3월달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과 더불어서 추가 분양권을 많이 구입을 하신 상황입니다. 집은요 그런 식으로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 마련 하셨다 하더라도 부부가 각각 1순위 청약통장 보유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자, 투자자, 청약 전략은 달라야 됩니다.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운정자의 시그니처와 DMC 가젤 아이파크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는데, 저희가 멤버십 영상에서 무주택자, 투자자
각자의 평형원과 평면을 선택을 해드렸습니다. 그 안에서 보시면 좀 더 당첨 확률이 높아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멤버십 영상은 주 3회 무주택자 투자자를 위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